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오치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또 뵙게 되니까 더 새로운 것 같네요. 저는 전라남도 구례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세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이제 함께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는 아내도 있고요.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백석 시인의 시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림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백석 시인의 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징어와 건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백석 시인의 12편 동화시 중에서 오징어가 건복에게 뼈를 빼앗겨서 다시 자신의 뼈를 되찾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건복과 함께 싸우면서 오징어의 먹물을 가지고 자기가 건복에게 싸워서 다시 뼈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뺏겼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것들을 되찾아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징어 건복은 수묵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맨 앞 면지에 실제로 오징어 먹물로 색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면지에는 오징어 먹물이 활용되었고요. 나머지 그림에는 이제 우리가 수묵화로 쓰는 한지에 먹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징어가 맨 처음에 고민하는 게 항상 자기는 힘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일도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린 오징어는 이제 나는 왜 뼈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물고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 뼈가 되게 있어 보임직한 농어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데 농어는 본래부터 네가 뼈가 없으니까 뼈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도미한테 또 가서 물어보니까 도미는 네가 못난 탓에 뼈를 잃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오징어는 장대에게 가서 또 다시 물어보죠. 이 장대는 이제 진실을 얘기해 주지만 사실 처음부터 가서 도와주진 않아요. 건복이 뼈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네 뼈를 다시 되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힘없어 보이는 오징어가 건복에게 뼈를 달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건복 어때요? 되게 무섭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무섭게 보인 무서운 건복에 가서 뼈를 찾지 못한 오징어는 도망쳐 오다가 다시 장대를 만납니다. 장대가 이야기하죠. 건복이 무섭다고 쫓긴다면은 다시는 자기 뼈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건복이 힘세다고 싸우지도 않고 겁이 나서 쫓긴다면 너는 못난이고 너는 정말 겁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오징어는 이제 목숨 걸고 건복과 싸우기로 마음 먹고 다시 건복에게 달려가서 뼈를 다시 내놓으라 하는데, 여기 이 장면이 이제 오징어가 아주 결사항전에서 뼈를 되찾을 수 있는 오징어의 먹물로 표현되어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오징어는 목숨 걸고 건복과 싸워서 가까스로 자신의 뼈 하나를 되찾는데, 결국에는 전에 만났던 물고기들 중에 농어와 도미는 오징어 편이 아니라 건복의 편에 서서 오징어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의 뼈를 다 찾지 못하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오징어에게 와서 이
장대랑 다른 물고기들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의 빼앗긴 뼈 다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징어는 그 이제 힘을 가지고 목숨 걸고 건복과 싸워서 자신의 뼈를 되찾겠다. 그리고 건복을 도와주는 원수 같은 농어와 도미와도 싸워서 자신의 뼈를 꼭 되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백석 시인의 이 이야기의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오징어가 뼈가 없었는데 뼈 하나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 일이다라고 하는 뼈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또 건복이 얼룩덜룩해진 것도 오징어의 먹물을 맞아서 그렇게 얼룩덜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백석 시인의 이 오징어와 건복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참 재미난 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시를 읽을 때와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서 물고기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오징어도 관찰해보고 건복도 관찰해보고 장대, 도미, 그다음에 농어 이런 물고기들을 관찰해 보니까 와, 백석 시인은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물고기들의 생김새, 모양, 특징들을 잘 살려서 적시적소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그 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림이나 이미지가 없었다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어떤 모양이고 어째서 왜 백석은 이러한 시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오징어는 처음에 뼈가 없잖아요. 뼈가 없어서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오징어의 어떤 그 삶의 바다 배경에는 어쩌면 우리 민초들이 사는 삶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민초들의 삶, 백성들의 삶인데, 이렇게 처음 만난 물고기 중에서 이 농어는 되게 물고기가 뼈가 튼튼해 보이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의 이야기 중에 보면 너는 본래부터 세상 날 때부터 뼈가 없단다. 뼈 없이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랄까 양반들이 저기 좀 미천한 백성들에게 막 했던 말 같은, 그러니까 너는 양반이 될 수 없어, 너는 뭐 생긴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 도미를 찾아갔는데, 도미는 이렇게 얍삽하게 좀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물고기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네가 못난 탓에 제뼈까지 이런 거지, 뼈 없는 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은 좀 똑똑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빼앗긴 건 빼앗긴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를 만났는데, 결국 이 장대가 사는 배경에는 이렇게 서해 갯벌이나 모래무지 이런 쪽에 바닥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어떤 삶의 터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백석 시인의 시 안에 어떤 이 캐릭터들을 데리고 오는 거에도 오롯이 녹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실제로 이 오징어와 건복 그림책을 만들면서 제가 오징어도 많이 살아있는 오징어도 만났고, 그 다음에 농어나 도미나 건복이나 이런 물고기들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그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어시장 같은 데 많이 가가지고 취재도 하고, 심지어 사다가 같이 관찰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엔 술안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데 백석 시인은 참 바다 물고기들을 참 좋아했구나. 술안주로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보고 같은 경우에는 해장용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석 시인이 좋아했다고 했던 곳이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통영에 예전에 또 예인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통영에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통영을 가서 보니 반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 먹거리도 풍성하고 바다에 산의 진미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책을 만나게 된 게 백석 시인의 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림책을 그리기 전에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했고 서양화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서양화는 어떻게 보면 그 기름으로 물감을 풀어서 쓰는 캔버스에다 그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그 동양화풍의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백석 시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대학을 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광주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80년대를 지나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광주는 그때까지도 그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았고 매일매일이 학생들과 전경들과 시민들의 어떤 전투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됐고 선배들하고 같이 미술 운동하는 민중미술 활동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백석 시인의 시를 만나면서 이런 책은 이런 시들은 정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림책으로. 그리고 이 백석 시인이 만들어 놓은 시 안에 제가 생각하고 공부해 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쉽게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시 안에 너무나도 쉽게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나게 표현되어져서 되게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로 작업하는 게 항상 긴장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백석 시인의 12편 시를 한 권 한 권, 시 한 편에 그림 한 권씩 계속 지금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4권의 백석 시인의 시 그림책이 만들어졌고 지금 5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편 시를 그림책 12권으로 다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의 목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